사업 설명을 하는데요. 사업 설명회는 사실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소개도 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50분 그 사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대리점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핸드폰 쓰셨잖아요? 쓰셨는데, 지금까지 돈을 내가 핸드폰을 쓰고 돈을 내시는 방법으로 계속 쓰기만 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라고 소비. 직접 계속 소비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벌써 20년이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안 들어보셨죠? 20년이 된 회사가 똑같은 일을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없다. 왜 아는 분들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신 곳은요,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종합유통회사고요. 1999년 12월 8일 날 법인 등록을 하고요. 현재 약 누적 회원수 300만 명을 가지고 있고요. 본사는 수원에 있고 물류센터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라고 해서 주식회사 셀린바이오라는 것이 수원에 있는데, R&D 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만약에 오다를 내리면 그걸 갖고 준비해서 그걸 다시 결과물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 단체인데, 연구하는 곳인데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법인으로 필리핀하고 USA, 미국에 지금 해외 법인 나가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센터가 전국 한 100여 군데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강의가 지금 그 100군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틀 다 그렇게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접 판매협회 부회장사로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역을 보시면은요, 1999년도에 NR커뮤니케이션 창립을 하고요. 2000년 1월 24일부터 KTF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KTF 선물요금제를 출시해서 지금까지 유통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시키다가 여기 보시면은 2013년에 MVNO N텔레콤이 출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어떤 대리점 영업을 하던 이 회사가 완벽하게 이제 통신 회사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래서 진행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보시면 2005년도에 화상영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엠보임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런칭을 하고 쓰다가 2015년도에 엠백을 인수하면서 완전히 또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유통회사인데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신회사인 엔텔레콤, 그 다음에 엠보임이라는 교육상품을 갖고 있는 교육업체, 온라인 교육업체, 그 다음에 아이볼세븐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 그 다음에 네이트리팜이라고 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엘리홈이라고 하는 주방 생활용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셀린이라고 해서 더셀린이라고 해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펌머라이프에서 주방용품, 이렇게 해서 7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통회사가 7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NR커뮤니케이션은 일단은 이 상품, 여기 나오는 상품들을 종합 유통을 시켜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 유통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N텔레콤 사업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통신은요, 1984년도에서 정부 주도하에 KT, 그 당시 KT란 말 쓰지 않고 한국통신이라고 썼죠. 한국통신에서 011, 012로 시작합니다. 011은 휴대전화, 012는 삐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민영화를 거치고 95년도 WTO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PCS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신세기 017과 함께 PCS 3개사 016, 018, 016가 생겼죠. 그러다가 1997년도에 유선통신이 개방이 됩니다. 유선통신 말 그대로 이제 유선 전화죠. 전화가 됐지만 이미 KT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회사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일단 방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부터 9년도, 2000년, 2001년도까지 약 3년에서 4년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공짜폰이 나옵니다. 공짜폰,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겠다. 가입해라. 그래서 삐삐를 쓰시던 분들이 많이 휴대폰을 넘어오셨어요. 저도 요 시기에 넘어왔고요. 대부분 회사분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셨죠.
그러면서 포화 시장을 만들다 보고 2001년도에 무선 통신 시장 개방했더니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다 쓰고 있더라. 포화됐기 때문에 아 여기서 수익률이 없구나 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는 그 공짜폰을 토대로 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애니콜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삼성에는 뭐 TV 이런 거만 있었던 것이 냉장고 이런 거 있던 것이 갑자기 휴대폰 쪽으로 다 바뀌죠. 그래서 삼성전자 라인이 다 바뀌면서 2G에서 3G로 그리고 3G에서 4G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의 기업이 만들어지죠. 핸드폰으로서. 그죠? 그게 바로 그냥 삼성이다. 한번 보여주고 교적시로. 그래서 현재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텔레콤을 통해서 우리가 선불로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불로 지금 넘어오고 계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추세해 볼 때 미비하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두에게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오늘이 휴대전화 서비스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요거 그만 보겠습니다. 요건 다 내용을 어느 다 아시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 이게 필수품이었죠. 필수품. 우리가 5장 6부라고 그러는데 7부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시고 그죠? 휴대폰이 없으면 왠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점점. 지금은 거의 중독 상태에 와 있는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자라는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 있어도 핸드폰 터지더라.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더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폰 보유자가 약 54억 명.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할 때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뭐 5분의 4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전기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 빌쇼크라는 게 있어요. 빌쇼크라는 건 뭐냐면 내는 거에 대한 쇼크를 당한다. 쇼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금을 쓰다 보니까 내가 얼마 쓰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중에 돈을 내려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요금이 나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을 맞았다. 이게 빌쇼크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통신요금 청구에 따라서 이용자가 충격을 받는 현상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빌쇼크라는 통신비가 1조 원을 더 쓴대요. 이 통신비 때문에 이 빌쇼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뭐 쓰고 계십니까? 정액 요금을 쓰고 계시죠. 또는 무제한 요금 이런 거 쓰고 있죠. 금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 쓴다거나 아니면 무제한으로 다 바꿔왔죠. 그래서 사실은 무제한을 쓰지 않아도 되실 분들도 불안하니까 이런 빌쇼크 때문에 무제한을 쓰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가계 전체 비용 중에 통신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자 2009년도에는 약 2명 가족 2인 가족 기준 봤을 때 13만 2,500원.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한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사장님 얼마 쓰세요 한 달에? 네. 7만 원 정도 이 정도 쓰시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2013년도에 15만 2,800원을 종점을 찍고 그 다음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자, 첫 번째는요. 3G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2G에서 3G 넘어가면서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2G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3G부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화상 통화가 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4G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국가에서 야 이제 요금을 좀 내려라. 저 소비자들도 많이 아우성을 치니까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뭘로 바뀌었냐? 정액요금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어떤 분들은 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2016년도에 지금 14만 4천 원 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 초부터 5G가 이제 개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5G는요, 지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지국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세계로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5G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까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방 소도시들이나 지방 광역시 같은 데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5G 가게 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5G 제일 최저 요금이 55,000원이에요. 그리고 뭐 정액요금제하고 뭐 몇 기가, 150기가 뭐 이렇게 주는 게 88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벌써 몇 배로 올라가죠? 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게 약 5.6%가 통신비다.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은행 관련이 있었으면 은행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먼데 하면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갔죠.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거의 다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돈이 밖으로 나갈 돈이 안 들어오는데 대신 통신비는 늘어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가계통신 비중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중에서 꽤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5만 6천 원 되네. 예, 그렇게 되겠죠. 네. 5.6%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통신비 현황 봤을 때 1년에 만약에 지금 현재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4만 4천 원이에요. 약 7만 2천 원 되는 거죠. 자, 이 7만 2천 원에는 무제한요금제에다가 플러스해서 기계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만약에 1년 봤을 때는 173만 원이 나가고 가계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 봤을 때 5년이면 865만 원, 10년이면 1,730만 원이 돈이 나가는 돈이다. 이거는 안 내면 안 되는 돈이다. 왜? 내가 필수품으로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내면서 쓸 수는 없다. 그죠? 자, 근데 그 많은 돈이 일단 이런 3개 통신회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SK, KT, LGU 플러스에서 돈을 벌어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구 5,500인데 5,500만인데 실제로는 지금 쓰고 있는 개통은 6,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6,500만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만 정도 쓴다고 하면요. 계산이 안 되시죠? 지금 한 30조 넘는 돈이 있다. 지금 요금으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이 회사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맞죠? 이 회사들은 사실은 핸드폰을 팔긴 하지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요금이라는 걸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 말고 개인이 돈을 벌어갔다. 그게 뭐냐? 통신 대리점 사장입니다. 그 통신 대리점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느냐? 이렇게 벌어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언제쯤이냐면 1997년, 98, 99, 2000년, 2001년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통신을 개통하고 싶어서 길 지나가다가 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서 개통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중개를 해줘요. 중개한 겁니다. 중개했더니 통신사에서 이분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서비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고 돈을 내죠. 요금을 냅니다. 요금이죠. 요금을 내면 이 통신사에서 이 대리점한테 관리 수수료 7%약 5년 동안 4, 5년 동안 줬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 얘기를 저 역시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들어본 적도 없고 밖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다. 안 해줬죠. 왜인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 통신대리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5만 원을 써요. 그 5만 원의 7% 3,500원을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 가져가세요. 한 명 모을 때마다 3,5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투자금이 3억에서 10억 들어간답니다. 사장님 요거 혹시 돈이 3억에서 10억 정도 갖고 계시나? 3억 정도 갖고 계시는데 한 명 모을 때마다 3,500원씩 가져가시는 수입이다. 대단한 수익 사업입니다. 이 말씀드렸을 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그 돈 있으면 부동산을 잘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왕국이잖아요. 그죠? 예. 불패죠, 불패. 부동산 불패. 자, 어찌됐건. 자, 웬만한 사람들은,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돈도 없지만 있더라도 이거 투자 안 했을 거다. 그런데 97년도, 96년도에는 이 정보를 듣고 약 5%, 10%,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그 사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했다. 나머지 90명, 95명은 안 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제가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건물이에요. 통닭집 있고 통신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 통닭집 하는 데는 약 1억 정도는 투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걸고요. 아니면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광고 좀 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자, 통신 대리점은요 5억.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탁금 걸고 이런 거 해서 대리점 사업 수익권을 따놓고 기계가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시작하시겠죠. 자, 여기는 자 통닭집 사장님이 1,000마리 하루에 30만원씩 1,000마리 한 달에
30일이니까 열심히 튀겨갖고 약 1000마리에 1000마리 튀겨서 파셨어요. 그래서 마진율로 3,500원, 한 마리 튀길 때마다 3,500원의 마진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한 달에 수입은 35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통신대리점 사장님이 1000명을 열심히 한 달 동안 모집을 하셨어요. 자,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19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공짜폰을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삐삐해서 공짜폰을 핸드폰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명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한 명당 5만원씩 쓰는 요금을 3,500원씩 7%인 3,500원 받는다 그러면 350만 원 똑같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 1000마리 튀겨서 3,500원 마진 남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 벌어줬고요.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1000명의 가입자를 새롭게 유치해서 3,500원씩 벌었다고 한다면 이 통신대리점은 분명히 350만 원이 돼야 될 텐데 그랬다면 제가 이거 비교 안 했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다 이거죠. 뭐냐? 바로 번호라는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에 그 가입하셨던 그 1000명의 가입자도 두 번째 달도 계속 쓰더라는 거죠. 결국은 2000명의 가입자가 예, 감사합니다. 2000명의 가입자가 쓰고서 내는 수수료 70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다. 받아갔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달도 똑같이 하면 자, 통닭사는 매달 똑같은 일을 하세요. 이분이 불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매달 성실하게 일을 해서 1000마리씩 튀겨갖고 3,500원씩 받았을 때 350만 원. 이거는 거짓 없는 돈이죠. 예,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땀 흘려서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매달 100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1000명을 모집하는데 이분은요, 누적이라는, 자, 이와 같이 그 전 달에도 그 전전 달에도 쓰던 가입했던 분들이 계속 쓰더라는 거죠. 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번호란 것에 잡혀있고 자신의 편리에 의해서 쓰더라. 자, 이걸 뭘로 비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통닭집으로 많이 비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닭집 사장님이 1000마리를 튀겨서 한 달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그래서 또 1억을 투자해서 다른 곳에 또 1000마리를 또 파는 겁니다. 2000마리가 되겠죠? 또 다른 곳에 내는 거면 3000마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 3000마리 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몸은 하나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의 프랜차이즈든지 뭐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개월 됐을 때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이 350만 원을 벌어 가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해서 자,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똑같은 일을 해서 1000명의 가입을 유치했지만 이분이 가져가시는 돈은 10,000명의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3,500만 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수입을 뭐라고 하냐? 누적 수입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수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나? 생각을 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예. 내가 요번 달에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열심히 해서 110만 원 주면 고마울 텐데 이거는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 주는 겁니다. 아니 10만 원, 20만 원 올려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아예 더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정보를 알았더라도 쉽게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래 4, 5억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벌어갈 수 있지. 뭐 난 돈 없으니까 난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11월 달에 일어난 일을 보고 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요. 자, 이 통닭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십니다. 자, 그럼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할 수 없겠죠? 이분은 수입이 없어요. 마이너스겠죠, 오히려. 자, 그런데 똑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일을 못하게 됐죠. 근데 이분은 여행을 나갔어요. 해외여행으로. 근데 요 달에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이 10,000명의 사람들은요, 제가 개통을 시켰지만 본인의 필요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어디 병원에 입원했든지 상관없이 자기 필요해서 편리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는
요금에서 나는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돈을 받았다. 그죠? 그게 관리 수수료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3,50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 위에 붙여있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같이 사자들하는 모든 직업 전문직까지 모두 합쳐도 그분들은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맞바꾸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여기 있는 거의 95% 80%가 넘는 95% 사람들이 다 이쪽 일을 하고 계시더라. 자 그런데요 이런 분이 있더라는 거죠. 전 인구의 5%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대기업 사장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시스템에 동참해서 이 돈을 받아가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 자 말씀드린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사업가들도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을 맞바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노동수익이고요. 자 작사가, 작곡가, 작가들 같은 인쇄수익이라는 거 받는 거 그죠? 받는 분들 그 다음에 건물주 그 다음에 대기업 오너 같은 분들 대기업 오너들은 같은 사업가라도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분들은 없어도 그 시스템 돌아가죠. 돈이 벌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이런 것이더라. 그래서 권리 수익이었는데 이 돈 중에 통신대점 여기 없는 통신대점 사장님들이 이와 같은 성격의 돈을 지금까지 벌어갔더라.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통신사에 들어가셨든지 간에 쓰시는 돈은 내 얼굴도 모르고 있는 그 사장님한테 따박따박 돈이 7%씩 들어가고 있다. 안 아프세요? 안 아까우세요 혹시? 저는 아까워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06년 이거 들을 때만 해도 거의 제가 7, 8년 이상은 핸드폰을 썼는데 거의 8년 이상 썼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고 아니 내가도 모르는 그때 그 개통할 때 그게 딱딱했던 사람들이 내 돈을 받아갔네 지금까지. 난 저는 그 당시 12만 원씩 쓰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바꿨어요. 자, 왜 바꿨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도 자료입니다.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한 휴대폰 대리점 SK 대리점이신데 이 사장님 부산 광역시 가야동에서 대리점을 시작하신 송언재 씨라는 이후 부산에 2곳, 김해에 1곳 또 본점 포함 총 4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0개의 판매점과 거래하는 등 규모를 키웠다. 규모를 키웠다. 혼자서 못하니까 규모를 키웠다. 어떤 방식이냐? 제가 좀 더 그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가 약 4억 3천만 원. 한 달에 4억 3천만 원의 돈을 받아갔다. 자, 11년 동안 해서 4억 4천만 원. 얼마 안 되네. 그죠? 그런가요? 자, 11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4억 3천만 원이면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겠죠. 목숨을 걸고. 예. 지금까지 한 10년, 20년씩 다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달에 벌 수 있으실까요? 없다. 이거죠. 이 시스템 때문에, 이 대리점 시스템 때문에 돈이 됐다. 이건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인 겁니다. 국가가 공짜폰을 주면서 통신을 빨리, 무선 통신을 빨리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해야 됐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것 때문에 외국에 뺏겨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같이 멕시코 같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의 통신비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나라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WTO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송언재 씨가 4개 대리점 만들어 갔고요. 그 대리점 대리점이 자, 서브점도 만듭니다. 서브점이 뭐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송언재 텔레콤, 언재 텔레콤 그러면은 언재 텔레콤 무슨 점, 언재 텔레콤 무슨 점 이렇게 만드는 게 서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브점들이 각 지역에 있는 판매점들과 합니다. 동마다. 구에 하나 있으면 동마다 하나씩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 대리점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서브점까지는. 이 사람들 월급은 저 송언재 사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가판점이라든가 판매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SK, KT, LG 다 섞어서 만들어서 하고 그때 수익률 주는 회사로 걸로 자꾸 옮겨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은요 판매 마진을 먹습니다. 핸드폰을 여기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지원해주기 때문에 회사를 공짜로 주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죠.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분들은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길거리에 비어있는 것 중에
그 전까지는 이 판매점들이 거의 버텼거든요. 지금 판매점이 못 버팁니다. 예, 많이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 국가적 시책이 바뀌었다. 우리가 자급 제품이라서 이제는 핸드폰을 자기가 알아서 하이마트, 뭐 디지털 플라자라든지 또는 LG 베스트샷. 네. 베스트샷. 베스트샵 같은 데서도 그 핸드폰을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데 가지 않고 고객들이 이제 요금만 선택하면 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빨리 정보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N텔레콤, 그럼 이 회사는 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럼 이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하라는 얘기냐? 지금처럼 SK, KT, LG 같은 회사라든가 다른 통신사랑 같이 가시면은요, 이제는 돈 못 법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면 해봐도 되죠. 근데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N텔레콤은 그렇지 않더라. 제가 지금부터 이 회사가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자, 이 회사는요, N텔레콤이라고 해서 KT의 알뜰폰인데 알뜰폰을 우리가 MVNO라고 합니다. 또 어려우니까 MVNO를 알뜰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이름 바꿨어요. 알뜰폰이라고. 우리 알뜰폰은 싸게 쓴다. 싸게 쓰면 맞습니다. 알뜰하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N텔레콤 이 빌링 시스템이 어디가 있냐면 KT에 있습니다. 왜 N텔레콤이라면서 KT에 있어요? KT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빌링 시스템 KT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KT하고만 합니다. 자, 국가에 지금 우리 유선망 다 누가 까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뜰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고 해서 자, 휴대폰에서 휴대폰을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데는 1, 2km 안에 있는 기지국으로 갑니다. 그럼 전파 기지국을 통해서 가면 이쪽 가기 전에 유선망을 통과해요. 유선망이란 뭐냐면 KT, 우리 한국통신이 바닥에다 광케이블을 다 깔아놓은 거. 그 통신망. 그래서 그 통신망에서 이 한국통신을 우리가 NO 사업자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 유선망을 가지고 모바일망을 만든 거예요. 무선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바일을 설치한 회사들이 KT, SK, KTF, SK, LG, U+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지국들을 막 세워놨어요. 그때는 2G도 아니었고 완전히 원지죠 그냥. 예, PCS. 그래서 잘 안 터지기도 하고 막 어려웠죠. KT는 이미 그러니까 KT에서 SK에 줬던 SK 한국이동은 통신 SK로 바뀌면서 거기 망이 좋은데 번호도 좋고 011 앞서 번호인데 여기는 뭐 016, 017, 018, 019 이런 번호니까 사람들이 별로였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선점은 SK가 50%, KT 30%, LG U+가 20%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 추세가 요금이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너희들 그럼 경쟁을 해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무선망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T 한국통신에서 이 회사들도 임대를 줬듯이 무선망도 이 회사들이 임대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선망 임대 사업자를 우리가 알뜰폰 사업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출했냐?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밖에 안 늘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2016년도 자료인데 약 628만 명인데 지금 10%죠? 10%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당시에 쓰고 있던 현대폰 쓰고 있던 분들이 6,280만 명이라는 뜻이죠. 10%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10%가 그대로 있다 가정했을 때 자, 지금 현재 MVNO 사업자들은 2019년도 8월 현재까지 했을 때 69개입니다. 무슨 얘기냐? SKT망을 쓰고 있는 회사가 19개, KT망을 쓰고 있는 회사가 28개, LG U+망을 쓰고 있는 회사가 22개인데 어떤 회사는요, 자기 하나 이름 갖고 마치 판매전처럼 여기 거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때마다 뭔가 회사에서 주는 어떤 옵션 같은 걸 보면서 판매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019년 6월 누적 가입자 수 80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10%라면 지금 현재 얼마 쓰고 있는 거예요? 8,000명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지금 한 12, 3%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증가할까? 알려드릴 비법은 이름부터 알뜰한 알뜰폰인데요. 일반적인 통신사 스마트폰으로 배송하게 되면 최소 2년 약정은 유지를 해야 한다던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알뜰폰은 약정 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는 데다 그달 자신의 통화 스타일과 주머니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요금제 변경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알뜰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용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뜰폰에 대한 3가지 오해와 또 진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뜰폰은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전혀 아닙니다.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와 똑같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알뜰폰용 단말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알뜰폰 전용 단말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단말기라도 사용 가능한데요. 단 번호 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심 카드는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알뜰폰에 대한 세 번째 오해, 알뜰폰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줄여서 요금을 낮췄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만들지 않고 기존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재반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휴대전화의 기능을 줄여서 싼 게 아닙니다. 자, 이 설명의 뜻이 뭐냐 하면 기능을 줄이거나 또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그러면 왜 싸진 거냐? 기존에 있던 SK, KT, LG텔레콤에서 개통 안 되고 있는 번호들이 있죠. 그 회선이라거든요. 그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더 못 파니까. 그럼 그걸 알아서 그 알뜰폰 회사들이 대신 파는 겁니다. 파는데 얘네들이 이 기지국을 만드는 시설비 유지나 시설비나 유지비 같은 게 들 돈을 얘네들은 안 들잖아요. 임대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SK, KT, LG텔레콤보다 실제로 좀 가격이 싼 것 같지만 그 회사들이 절대로 자기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주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더 깎아주는 게 한도가 있다 이겁니다. 금액을 막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텔레콤은 좀 다릅니다. 이 N텔레콤 왜 다르냐면 이 N텔레콤 똑같이 KT하고 전략적 지내면서 그동안 2013년도까지는 대리점 사업으로 제휴된 대리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MVNO 사업으로 알뜰폰 회사로 거듭나면서 N텔레콤 되면서 저희는 그대로 그걸 갖고 와갖고 지금 진행하는데 여기는요. 자, 뭐가 있냐? 요금제 중에 다른 알뜰폰 회사에 없는 선불 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불 요금제는 KT하고 전략적으로 그동안 계속 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노하우가 엄청나죠. 다른 선불 회사들은 있지도 않지만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선불로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뜰폰 업계의 최다 요금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선불이 30개, 후불이 20개의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알뜰폰 회사 가셔도 10개 안 넘어갑니다. 10개 안 넘어가요. 걔네들은. 왜? 걔네들 줄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요. 누구나 개통 가능하고 누구나 개통합니다. 남녀노소 개통 가능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 누구나 뭐가 있냐면 사실 여기 말씀 안 드렸지만 자, 신용불량자들, 통신연체자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통신의 약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개통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용이 불량하다 그러면 회사들이 후불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이분도 개통을 안 시켜줘요. 근데 요즘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든 자기인증은 다 뭘로 한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지금 자기인증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예를 들어 모바일 폰에 쓰고 계시는 은행 같은 거 쓰고 계시잖아요. 무슨 페이 같은 거 쓰고 계시면 거기 보면 6자리나 또 4자리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영문자나 이렇게 넣으시고 쓰잖아요. 그게 핀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개개인별로 쓸 수 있게끔 자기 인증을 해놨죠. 그래서 자기 인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용불량자인 분들은 자기 병 개통 못 하잖아요. 후불로 하면. 그러니까 선불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게 쓰려면 선불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누구나 개통할 수 있다. 시장성이 확대가 된 거죠.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선불이 그렇게 강한 장점이 없었어요.
그냥 싸게 쓴다. 그 다음에 이걸로 사업에서 돈 벌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게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껴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사업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심 단독 개통으로 해서 유심 변경만 하는데 요금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요금은 밖에 있는 요금보다 같거나 더 쌉니다. 더 싸요. 쌀 수밖에 없죠. 왜? 망을 빌려왔으니까요. 그죠? 예, 쌉니다. 그 다음에 쓰던 핸드폰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핸드폰 구입하실 필요도 없고 편리한 요금식 충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합니다. 그냥 자동이체 하는 건 똑같아요. 다양한 요금제 부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금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아니 요금 어떻게 양도 양수할 수 있지? 선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찍은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거 좀 뭐가 잘못 눌려서 잠시만요. 많이 갔네요. 생각보다. 뭐 확 넘어갔네요. 어떻게 넘어갔지? 예. 예. 그래서 자 후불요금에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첫 번째. 이거 왜 가로로 갔지? 잠시만요. 이게 이상하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체가 있더라는 거죠. 쓰고 돈을 내고 쓰고 돈을 냈는데 쓰고 돈을 안 내시더라. 하루만 지나가도 연체입니다. 25일날 내야 되는데 26일날 냈다 연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연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연체가 연간 매출 25%입니다. 약 30조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30조 25%면 4분의 1이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3, 4, 10이니까 한 12조. 12조 정도가 연체인 거예요. 자, 악성연체가 있습니다. 5% 악성연체. 이건 절대 못 받는 돈이에요. 자, 지금 금액이 더 올라갔겠죠. 지금은 저거니까.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TM이라든가 전화 텔레마케팅 하다가 또 DM 뭐 이렇게 뭐 독촉장 같은 거 발송하고요. 채권팀에서 전화 옵니다. 언제 압류 걸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와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된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구서라든가 이런 카탈로그 하는데 집에 가시면 그 뭐라고 하지? 우편함에 보면은 다른 건 없어도 이건 다 있죠. 통신 KT에서 보낸 거, LG U4에서 보낸 SK 보낸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메일로 하면 얼마 깎아줄게, 200원 깎아줄게 하는데 200원 깎아주는 게 문제야. 얘네들 한 장 할 때마다 1200원씩 나가요. 200원보다 차이 1000원씩 깎아줘야 돼요. 1000원씩. 네, 근데 그렇더라. 어쨌든. 그 다음에 광고비. 여기 계신 분들이 광고 보고 회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광고는 해야 돼. 왜? 이미지성 광고죠. 우리가 아직 있다. 이거 하고 뭐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본부 지점 대점까지는 관리수수가 들어갔죠. 관리비, 아까 관리수수도 관리비죠. 그 관리비가 결국은 뭐에서 나간다? 내 요금에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이게 50%를 차지하는데 선불을 쓰게 되면 이 50%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가요. 자, 연체 없죠? 관리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청구서 이것도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 다 얼마 남았는지 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광고하는, 부정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유통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0% 거품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정책상으로도 선불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불요금제 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지금 현재 75%가 선불요금제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2%예요. 2%. 그래서 이 후불의 문제점, 이거 지금, 바로 넘어가네. 후불의 문제점, 약 75% 선불로 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요금 경쟁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서구, 미국 같은 데 봤더니, 요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더라. 편리하니까 많이 가더라. 우리가 교통카드 쓰듯이 편리하게 가니까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대한민국 무선통신 시장도 결국은 세계 무선통신을 따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간다. 대리점 수익,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리점 가져온 7% 관리 수수료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대리점 및 고객센터 업무를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저희 다 갖고 있지만 웬만한 저기 사업자들은 요 M스마트를 개통해서 쓰시면은 대리점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내가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대리점을 차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서울 갔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개통시킬 수 있고, 내가 광주 가서 광주에 있는 사람도 개통시킬 수 있고, 내가 강원도 가면 강원도가 있는 사람도 개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 뭐 부가 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실제로 대기점에서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딱 맞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불로 넘어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 시스템밖에 없어요. 지금 서구 유럽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대기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뭐 AI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후불의 선불로 넘길 것이다. 마찬가지 4G도 마찬가지 5G도 마찬가지로 넘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통 가능하다. 개통자를 선택하고 자 N스마트 개통하고 즉시 개통 그 다음 유심칩 탑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보통 신규 개통은요 한 5분? 네 특별히 그분이 이게 왜냐면 선불이기 신용이 큰 문제가 없어. 신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신용이 보통 후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신용 때문에 문제가 있어 뭘 내야 되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안 돼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어쨌든 그렇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N스마트 저기 대기점 있던 자리인데 저는 가기도 하고 N스마트 인분이 이번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고객을.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서 개통을 시키면 자 요금을 쓰고 요금을 냅니다. 근데 여기 선불이니까 먼저 요금을 내겠죠. 먼저 요금을 내면 이 일반적인 통신사는 3억 7억 투자해서 관리수수료 7% 4년 동안 5년 동안 주는데 여기는 요금 수수료의 평균 약 35%를 평생 주고 상속까지 준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다가 얘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 대장 가게 되면 저희 상속자가 그게 자제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죠. 그분이 내가 받던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간다는 거죠. 회사에서 법적으로 이건 용인되어 있습니다. 이런다고 상속세 낼까 안 낼까요? 상속세 안 냅니다. 이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나 가족이 많은 통신비를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싫어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차 유통, 2차 유통, 3차 유통까지는 다 지금까지 보셨어요. 자, 200원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소비자가 1차 유통에서 1,000원에 샀고 2차 유통에서 800원에 샀고 3차 유통에서 800원 또는 700원에 배송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이렇게 많아지니까 옮기더라. 자, 여기 롯데마트 있고 이마트 있습니다. 자, 롯데마트 갔더니 제가 신발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와 싸게 샀다 하고 누가 자랑했더니 야 너 그러는 거예요? 그 이마트에서 야 9,000원짜리 있더라. 갔더니 똑같은 상품이에요. 제가 다음부터 롯데마트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그게 1,000원이 아니라 100원 200원 차이가 나도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회사들은 소비자 입장이 좋죠. 가격 경쟁을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해주죠. 지금 원래 이게 그 완전 온라인 세상에서 완전히 이게 다 뚫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온라인 가격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좀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것만 사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차 유통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했고 이게 현실화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산자가 200원 만들었는데 소비자한테 프로슈머라는 사람이 자, 소비자한테는 600원에다 배송을 시켜주고 이분이 200원이니까 원가가 600원이니까 400원이 남죠. 이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소득의 35%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수수료 35%.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프로쇼 뭐 하느냐? 상품에 대한 광고와 유통을 하면서 결국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꾸 상품들이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그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KTF 선불요금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대전 사업을 하다가 고객들이 여기에 와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업체들이 이 회사에다가 이 회사는 뭔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된 거죠. 시장이 생긴 거죠. 시장이.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상품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올리던 회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좀
붐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역량이 되니까 회사들이 인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회사들을 그냥 아무 그런 건 그냥 런칭으로 제휴로 해버리고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거리가 되겠다는 상품들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을 제조 회사들을 자회사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자, 직접 판매 유통이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유통인데 기존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직거래를 통해서 자, 생산자 유통업자의 또 광고 유통을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본인의 체험과 느낌, 사업성을 전달하는 거죠. 사업성을 전달하는 것도 키포인트입니다. 느낌도 전달하면 되겠지만 사실은요, 돈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사업성을 전달해야죠. 많은 분들이 느낌만 전달해요. 그리고 말아버려요. 이거 좋은 건데 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럼 수익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하시면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성을 전달해야죠. 그래야지 그분도 나와 함께 같이 일을 같이 합시다 하고 됐을 때 그때부터 아까 말한 나의 서브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원 직거래 통해서 수익금으로